이걸 잘 막아줘야 되는데 못 막으면 이제 감염돼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그래요. 나이 들면. 어쨌거나 면역 이런 걸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건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그럼 이거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자료를 좀 만들어 보자 했더니 무슨 요구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이시영 박사 아시죠, 그죠? 네.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이시영 박사가 와서 뭐 건강에 사는 방법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죠, 그죠? 지금은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의사지 않습니까? 그 뭐 한 30, 40년 전에 미국 버클리에서인가 어디 하버드 어딘가에서 하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의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어떤 걸 느끼느냐 하면 야 병이라는 거는 약이나 그 의식으로서 고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원도 홍천인가 어디 가가지고 힐링센터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힐링이 뭡니까? 면역을 높이는 거잖아요. 산속에 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2개나 받았던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노벨상 하나 받기도 어려운데 2개나 받았으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한 3, 40년 연구하고 나서 마지막 기착지가 뭐냐면은 야, 자기가 평생 노벨 생리학상 이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뭐 고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게 문제겠다 해서 결국 비타민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비타민 C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고 비타민제라든지 건강식품 먹어야 된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하여튼 그런 건데요.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보세요. 암세포는 건강인들도 하루 5,000개나 생긴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뇌세포는 거의 숫자가 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뭐 피부나 이런 거는 2주면은 새로운 걸로 바뀝니다. 계속 죽고 살고 하고 장도 마찬가지고 수명이 다 있습니다. 뭐 이 간세포 재생되는 속도, 이 혈관 있죠, 그죠? 혈관 재생되는 속도 위에 있는 것도 재생되는 속도가 있어요. 계속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제 뭐 짧게는 2주, 피부 세포가 제일 빨리 2주, 한 달, 제일 길게 가는 게 적어도 한 석 달여를 해서 100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식품도 먹으려면 100일 하라고 하는데 100일 하면 거의 모든 세포가 다 바뀝니다. 한 번씩. 그 뭐 불교에서 100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비슷합니다. 100일 정도 지나면 정성을 들여서 100일 하면 내 몸도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새롭게. 그런데 이렇게 세포가 자꾸 이렇게 생겨나니까요. 세포라는 거는 예를 들면 제 피부 세포다 그러면 이 피부 세포가 동일하게 계속 만들어져야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포 유전자, 여러분 유전자 맞춤식 제품 타고 하니까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유전 정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숫자가 이거 하나 ATGC에서 그 유전 정보 하나씩 하는 게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똑같이 카피하게 복제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실수가 생기는 겁니다. 당연히 실수가 생겨요. 그래서 실수 생기는데 그러면 큰일 나죠, 그죠? 예. 그런데 대부분은 정상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글 쓰다가 틀리면은 교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문 같은데 교정 유전자들 이런 것들이 세포에 있어요. 그래서 잘못 이게 세포가 복제되는데 잘못되면은 교정을 해서 없애버리고 고쳐줍니다. 그래서 안전해요 대부분. 그리고 다 못 고치는 것도 생겨요. 그러면 그 중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거는 넘어가고 암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일이잖아요, 그죠? 내 몸 전체가 이 생명체는 말이죠. 모든 게 어디 집중되어 있느냐 하면은 생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단세포인 대장균 이런 데서부터 이 어마어마한 세포로 구성된 사람까지 모든 것은 생존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을 해칠 게 생기면 바로 잡아 먹어야 됩니다. 그게 면역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교정하는 유전자나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게 교정이 덜 된 애들은 면역인증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 이럴 때는 막 면역이 튼튼하고 하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또 요새는 뭐 젊더라도 이런 뭐라고 할까요? 면역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뭐 미세먼지 항상 많이 나오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 조절되는 건강한 사람들이라도 이 잘못된 암세포가 생겨나는 게 하루에도 몇천 개 된다고 하는 거죠. 큰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제거시키는 게 면역이에요, 사실은. 예, 항체라든지 여기 제가 잠깐 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그런 애들
인식해서 잡아먹어야 돼요. 싹싹싹 하나씩 하나씩 골라서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대부분 문제 없는데 이제 왜 나이가 들면 뭐 많이 문제가 생기나 하면 면역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5천 개 중에 몇 개는 또 악성으로 가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요. 이거는 다른 일본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자연사하신 노인들의 몸을 해부해 보면 80%가 암세포를 지녔다. 그러니까 암으로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조사해 보면 암세포가 혹은 암 조직이 70세 넘으면 1인당 4개 이상씩 있대요. 뭐 췌장에 있고 뭐 대장에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암으로 죽지 않아요. 왜? 그때까지 건강했기 때문에 암이 자라나오려고 하면 면역이나 이런 세포들이 면역력이 다 억제하고 있어요. 막 못 자라니까 암이 그냥 숨어서 그냥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그렇게 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그래서 면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뭐 이 같은 이야기고요. 이게 다음인가? 이 보세요. 이건 자료 논문에 나온 건데 이게 이제 나이가 이렇게 쭉 증가되면은 이건 별 의미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게 암이 증가되는 속도입니다. 큰일 났어요. 저는 한 이쯤 있는데요. 이제 뭐 암 발생률이 이게 젊을 때는 거의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안 생기지는 않습니다. 암도 여러 가지 이유로 생겨서 이때 조금 생기는데 이 비율, 이 빈도, 발생 빈도를 보면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사람의 수명이 유한하도록 돼 있어서요. 어쩌면 신의 섭리는 나이 들면 적절히 빨리 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또 지금 세상이 그렇지는 않잖아, 그죠? 그래서 암이라는 게 스스로 생겨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면역을 강화시켜서 살아있는 동안엔 건강하게 활동하다가 돌아가시는 게 맞잖아, 그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증가된다 이런 거예요. 갑자기 이 데이터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 중에 하나고 지금은 국내에서는 좀 팔지는 못하는데 유럽이나 중국, 미국에서 좀 파는 제품입니다. 이 데이터가 뭐가 똑같으냐면요. 결혼을 해서 애를 놓지 않습니까? 애를 놓으면은 제일 좋은 나이가 한 18세부터 한 24세 이때입니다. 무엇에? 건강한 아이를 낳는 나이입니다. 이게 보면 말이죠. 유전 질환이 생기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생기는 비율이 30대 넘어가면은 이렇게 증가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 30대에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뭐 남자 35세 뭐 3 이렇게 이러는데 걱정스러운 거. 진짜 뭐 이게 사실 이제 그래서 물론 막 조기 검사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거 보면은 이 다운 신드롬이라고 해서 염색체가 2개 있어야 될 게 뭐 3쌍 있는 이런 거 정도 검사하고 한 200여 가지 자주 발생되는 유전병을 검사를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클리닉스에서 이게 태아 세포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태아 세포가 엄마의 혈액에도 다닙니다. 재밌게요. 그래요. 엄마 혈액에서 태아 세포를 끄집어내서 유전자를 분석해 보면은 이제 사람한테 많이 나타나는 유전병, 흔히 잘못돼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한 100개, 200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이제 준비 중인데요. 어쨌거나 이 데이터가 그래요. 사람이 하는 게 재밌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화를 지구상에 45억 년 전에 생명체가 생겨나서 쭉 오다가 이제 한 가장 가까운 인간은 불과 30년 전에 30만 년 전에 생겼다고 합니다. 유인까지 치면 300만 년 전에 생겼고요. 얼마 안 되죠, 그죠? 지구 역사 한 50억 년 됩니다. 근데 5억 년은 생명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45억 년 전부터 이제 생겨나서. 근데 불과 45억 년 쪽에 생물체가 있다가 인간 비슷한 게 300만 년 전에 나타나고 호모 사피엔스라는 저 같은 이런 동물은 30만 년 전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진화를 해오면서 애들은 한 18세, 한 20몇 세 요 사이에 놓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바뀌었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여성들의 경우는 어떤 이 배란을 튼튼한 난자죠. 에그를 만들도록 하고 남성은 튼튼한 스펌을 만들도록 하고 그런 이제 연구들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중에 하나 일을 이제 개발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데이터 보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증가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다고 생각하면 저를 포함해서 면역을 좋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면역이 이제 뭐 제가 이야기한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왜 감염증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관계돼요. 심혈관 질환, 뇌졸중, 알츠하이머, 치매 뭐 등등 다 사실은 우리 몸을 막는 기작 자체를 면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면역을 높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지난번에 메르스 이야기 했었는데 마침 한 사람이 생겨나기도 한국에 생기겠습니다.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이제 그 뒤에 나오죠. 이제 다 됐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 이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뭐 돌연변이 이 하나의 세포 이 얘기 말씀드렸죠. 하나의 세포가 이게 똑같은 걸 만들어 가는데 계속 가면 한 세포가 똑같은 한 세포를 만드는데 적어도 5개, 6개의 돌연변이가 생겨요. 이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암이 생긴다 그런 건데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면역 시스템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게 암과의 관계에서 면역이 더 튼튼하면은 암세포가 생겨나는 게 이게 날아가서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암이. 그래서 제가 사실 자료를 아까 박창욱 박사 발표하는 거 보니까 다 한글로 고쳐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바빠서 못했는데요. 박창욱 박사는 한글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일본에 가면요. 일본은 모두 다 일본말로 고칩니다. 일본은 우리 미안합니다. 이건 진짜. 그래서 좀 면역이 강하면은 튼튼하면 암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암하고 면역하고 균형을 이루면은 이런 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크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냥 눈치 보면서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 잘 모릅니다. 이제 좀 약간 모호해요.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그죠? 예,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면역이 떨어져요. 면역이 없어져서 가벼워지면은 암이 확 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정도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균형이라도 이루어야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클리닉스에서 하는 연구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거죠.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게 면역이 떨어지거나 하면 암세포가 조금 더 많이 자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한 5mm 정도 돼야 영상학적으로 보이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진단에서 검출되고 하는데 5mm면 매우 한 요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요. 이보다 훨씬 더 초기에 악성암들이 생겨난다면 거의 100% 다 고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아주 초기에 조기에 아주 초조기에 암을 진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지는 모르겠어요. 된다면 클리닉스는 대박이겠죠, 그죠? 근데 인류의 꿈이니까요. 저희 아미쿠제는 아까 우리 황 대표도 이야기했지만은 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다 할 수는 없는데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해결책이 없으니까 면역을 튼튼히 한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또 더 빨리 암을 진짜로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으면 100% 다 낫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예, 조기 진단만 하면 요새 낫잖아요, 그죠? 늦어서 그렇죠, 지금은.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참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데 셀리드는 이제 이 암이 생겼어요. 저희 관계자 중에 한 셀리드는 이렇게 해서 암이 막 생겨서 막 커져요. 막 치료하고 막 합니다. 하는데 치료가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말기암이라고 합니다. 말기암은 뭐냐면 기존에 개발된 항암제로서 치료할 수 없는 상태. 딱 유일한 방법은 자가 면역으로밖에 스스로의 면역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안 되죠. 왜 안 되냐면은 이미 약물 치료하느라고 몸은 다 피폐해졌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친척들도 돌아가시는데 항암제 만들라고 몸이 다 망가졌는데 면역이 남아있을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말기가 되면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의사가 병원에서 포기하면은 그래 이제 끝나겠구나 하고 강원도 산속에 가가지고 그죠? 가가지고 뭐 나무 패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연에 살아요. 그러다 보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면역이 전부 다 향상이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일한 거는 면역이 증가된 거였어요. 그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셀리들은 이제 암이 생겨서 말기암이라는 이런 포기한 사람들한테 자기 면역을 확 키워주는
아까 말한 산속에 가서 살아남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투자했습니다. 아미쿠젠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게 돼 있죠. 그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임상, 이상, 일상, 일상 뭐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기술성에도 통과해서 곧 상장하게 됩니다. 내년 1월쯤 상장할 겁니다. 대박. 이게 평소에 제가 면역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있어서 그렇지 말기암이 되면은 약물 치료가 안 되는 건 자기 면역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셀리드가 만든 V백 뭐 셀리백스라고 이름을 좀 바꿨더라고요. 그 처음에 제가 투자할 때는 V100이라고 미안합니다. B100이라고 했는데 셀리백스로 바꿨어요. 이제 상장하려니까 좀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셀리백스 멋있죠? 그죠? 네. 셀리백스 엄청 좋다 했습니다. 그 셀리백스라는 그런 항암제를 개발해서 그거는 어떤 거냐면 뇌가 가지고 있는 세포를 끄집어내요. 이 팔에서 혈액을 끄집어 보통은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가 면역 세포를 끄집어내서 이거를 키워가지고 집어넣는 겁니다. 사실 약간 변형해서. 근데 셀리드 거는 이거 B세포나 탄핵부라고 해서 세포에 많이 혈액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끄집어내서 키울 필요 없이 바로 이게 암을 죽일 수 있도록 처치한 다음에 4시간 후에 주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혁신적인 기존의 기술들은 면역 세포들은 숫자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서 한 4주 정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균적으로 4주 동안 이 면역 세포를 키우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주사하는데 4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면역 주사 한 몇 번 맞으면 몇 억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끄집어내서 키울 필요 없이요. 이거를 항암제로 만들어야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혁신적입니까? 성공한다면은 인류에 기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면역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찌 뭐 다른 기술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카피한 비슷한 기술들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 셀리드 기술은 저는 새롭습니다. 그런데 이렇죠.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도 높고 사실 그래야 압니다. 그런데 저는 기술자로서 남들이 안 하는 새로운 일을 하는데 저는 흥미가 있고 또 그게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셀리드가 뭐 상당히 많이 왔죠, 그죠? 그 셀리드가 처음에 서울대학교 학장하시는 분이 제가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뭐 자기가 이걸 꼭 한번 임상까지 가고 싶다고 해서 제가 처음으로 투자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아미코젠이. 그래서 야 이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좀 우리 아미코젠이 지원해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반대할 때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절대 너는 도박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삼촌들이 돈을 버는 걸 도박으로 다 날렸거든. 네. 그래서 근데 난 도박을 안 할 거다. 그런데 이 기술 개발은 내가 도박을 해야겠다. 그래서 포카 저는 어떻게 한지 아주 기본만 합니다. 포카 마지막에 6번째인가요? 7번째인가? 7장째 세븐카드인가요? 포카에서. 그래서 이거를 딱 보는데 제가 2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기술 개발에 그런 리스크를 걸고 한번 이 임상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해서 했는데 현재까지는 한 30배 이렇게 벌었습니다. 30. 우와. 그래서 이게 상장되면 뭐 제가 보기에는 한 50배에서 100배 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아직 혹시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카드가 요만큼까지 왔어요. 모르긴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말씀이 맞는 거죠, 그죠? 제 피 속에는 그 도박꾼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 도박 안 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말하자면 떠오른 피가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면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드시잖아요. 전 3주마다 병원에 갑니다. 사실 저도. 왜냐하면 한 번이 망가진 건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지난번에 아마 김 대표 통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세븐데이스 해가지고 뭐 엄청 좋아졌어요. 올해는 얼굴빛이 좀 다르잖아요. 네, 올해는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점점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병원에 제가 15년 다녔습니다. 3개월마다 물론 중간에 빠질 때도 있었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사실 제 경험은요. 근데 이거 하다가 이제 세븐데이스도 뭐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제가 좋아진 거예요. 세븐데이스 어떤 성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까지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제 몸을 상대로 실험을 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시고 하는데요.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튼튼하게 해야 돼요. 면역을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프면 아까 점심 먹을 때 아프신 감기 걸려서 2주 못 나왔다고 하신 분도 있던데 감기 걸리면 어떻습니까? 이제 지난번 강연 때도 이야기했는데 뭐 아무도 별로 케어 관리를 안 해줍니다. 아픈 사람만 억울합니다. 그렇죠, 그죠? 아프면 자기만 억울해요. 제 나이 들수록 아프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프시지 말고요. 이 면역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세포가 튼튼한 세포, 건강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 사람도 이렇게 하루에도 몇천 개의 암세포가 생기고 그것을 교정도 하고 면역 세포가 치료해 주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비타민이나 건강식품을 먹어서 우리 튼튼한 세포를 더 튼튼하게 해주고 그런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런 정말 악성의 나쁜 것이 생기면 면역이 잡아먹도록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만나는 사람들만 다 하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 코웃음 칩니다. 그냥 뭐 신박사 그냥 뭐 하는 말이지 뭐 병원에 가면 다 고쳐 하는데요. 자만입니다. 예.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토성에도 가지 않습니까? 토성도 사진 찍어서 보내고 화성도 가고 뭐 하잖아요. 그런 세상이라서 병을 낫게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게 별거 없어요. 제가 다리 중국 공장에서 다쳐서 부러지니까 기껏 한다는 게 드릴 가져와서 못 박아가지고 이 쇠로 붙여놓더라고요. 그런 정도, 그런 자르고 붙이는 거는 잘하는데 실제 심각한 병들은 아직은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관이니까요. 자기 몸을 튼튼하게 지키기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런 거. 이건 좀 이게 이제 그냥 한번 여러분 면역에 대해서 경각심 좀 겁내라고 이게 사스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에이즈 아시죠? 네. 에이즈 바이러스 거의 비슷하죠?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애들이 이렇게 생긴 애들이요. 이제 실제 세포 내에서 한 게 이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게 이런 것들이고요. 모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좀 흉측하게 생겼죠, 그죠? 네. 얘들은 스스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 얘들은 그냥 먼지와 같은 거예요. 근데 재미있게 이게 사람 몸 속에 들어오면은 세포 속에 들어가면은 생명체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이게 바이러스인데요. 얘들은 무생물이에요. 스스로는 살아가지 못해요. 숙주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세포 속에 들어가야만 이제 막 정식도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아직까지 이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은 없습니다, 사실은. 예, 없어요. 단지 뭐냐면은 이게 감염됐을 때 일찍 인체 면역 시스템 있죠. 걔들이 치료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초기에 얘들이 몇 가지 반응을 하는데 이제 그때 우리가 뭐 타미플루 같으면은 타미플루라는 약이 있잖아요, 독감으로. 그럴 때는 초기에 먹어야 돼요. 뭐든지 초기에 이게 숫자가 늘어나면은 더 이상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건 꼭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뭐 사스든지 이런 메르스든지 생기면은 초기에 열이 나고 좀 이상하면 가서 검진 받고 되면 바로 타미플루 하든지 온도 조절해서 건강을 병원에서 일는 이유가 뭡니까? 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면역을. 예, 그렇게 해서 좀 있으면 낫기도 하는데 너무 늦으면 이 바이러스 자체가 숫자가 더 많아져요. 일단 숫자가 많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중국 무서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래 선줄 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건 지난번에 한 건데요. 다 이거 이제 이런 것들 이게 어디 있죠? 얘들이 튜머셀이 있으면 이런 인체 내 이런 세포들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모르지만 이거 보세요. 이 암세포가 있으면은 이 잡아먹는 세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정말 정교하게 잡아먹어요. 근데 나중에 암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면역이 이제 작동하지 않으면 암세포가 어떻게 되느냐면 면역세포를 가지고 놉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막 끄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암세포가 막 극복하고 이겨내요. 그럼 면역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가지고 나옵니다. 자기 잡아먹으러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은 얘가 방패를